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요즘 중국 축구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번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이 울버햄튼 출신 미드필더 바로 양밍양 선수를 대표팀에 깜짝 소집한 건데요. 놀라운 건 이 선수가 원래 스위스 국적이었다가 최근에야 중국 국적으로 전환하면서 곧바로 대표팀에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귀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탈락 위기에 몰린 중국 축구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상카드입니다. 현재 중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존 선수들로는 답이 안 보이니까 결국엔 이력서 좋은 선수를 급하게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과연 이게 국가대표 시스템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양민경이라는 한 선수를 둘러싼 이 선택의 배경과 그 안에 숨어있는 중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들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언론 소후닷컴이 지난 5월 20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FIF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두 룽청 소속 미드필더 양민경의 국적이 스위스에서 중국으로 공식 변경됐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한 귀화 뉴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중국 축구가 벼랑 끝에 몰려 꺼내든 극약 처방, 말 그대로 승부수를 던진다는 뜻입니다. 양민경,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력은 꽤 화려합니다. 1995년생으로 스위스 바젤 출신. 어릴 때부터 스위스 유소년 대표팀을 줄곧 밟았고 U16부터 U20까지 꾸준히 차출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 내에서는 기술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속인 울버햄튼으로 이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 도전을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군 무대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이후엔 유럽 하위 리그를 떠돌다 2021년 결국 중국 리그로 이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 무대에서 겨우 3년 뛴 선수가 갑자기 대표팀? 그것도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말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이건 단순한 좋은 선수를 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선수 개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양민경이라는 선수, 이력상 나름의 실력과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이라는 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당장 급하다고 외국에서 급하게 데려온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히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지금 중국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기존 선수들로는 돌파구가 없자 결국 외국인 출신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는 위기만 닥치면 언제나 외부에서 해결책을 끌어옵니다. 그게 지도자든 선수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결국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국가대표입니까? 아니면 월드컵용 임시팀입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 일관된 성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표팀은 땜질이 아니라 뿌리부터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중국 축구의 상황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중국은 현재 조 최하위 꼴찌입니다. 승점요 단 1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바레인과의 승부, 현재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 인도네시아, 5위 바레인, 6위 중국. 이 흐름이면 3차 예선은커녕 2차 예선 탈락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과를 줄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꺼낸 카드가 바로 양민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양민경은 중국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에서 키워진 자원이에요. 말 그대로 외부 수혈입니다. 축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대표라는 건 그 나라의 축구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강인. 유소년 시절부터 정통 KFA 시스템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17세에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했고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김민재. 전북에서 시작해 터키 페네르바체, 이탈리아 나폴리, 그리고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이에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대 공격수를 틀어막는 그 모습,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한국 축구는 어릴 때부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고 그 자원이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급할 때만 외국에서 데려온 선수에게 중국 국적을 주고 당장 대표팀에 넣는 식이에요. 이런 귀화 카드가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발전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뿌리에서부터 키워낸 시스템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걸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처럼 즉시 전력감만 찾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결국 양민양을 대표팀에 넣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 너무 급하니까. 하지만 축구는 절박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선수를 외부에서 끌어와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한국과 중국 축구의 현실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민경이라는 선수, 기본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패스 능력, 활동량, 그리고 시야도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표팀 무대에서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다는 겁니다. 국제 경기, 특히 월드컵 예선 같은 무대는요, 그냥 기술만 있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 빠른 템포, 강한 피지컬, 거기다 수많은 관중이 쏟아내는 압박감까지. 이 모든 걸 견디고 제 몫을 해야 대표팀 선수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경험이 없는 양민경을 바로 대표팀 중심에 세우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중국 대표팀은 지금 전술 이전에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대표팀의 실점 장면들을 보면 수비수들이 공을 끝까지 쫓지 않아요. 태클은 느슨하고 세컨볼에 대한 반응은 느리고 상대가 슛을 때릴 때까지도 커버에 나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와 집중력, 간절함의 문제예요.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2022 카타르 월드컵 독일을 꺾었던 그 경기. 김민재 선수는 다리에 쥐가 나도 끝까지 뛰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리딩하고 끊임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대표팀 수비수의 자세예요. 이강인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90분 내내 공격의 흐름을 바꾸고 끊임없이 공간을 찾고 공을 연결하며 마지막까지 희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팀 정신입니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의 자격과 태도를 갖춘 선수라는 뜻이에요. 중국은 귀화 선수를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력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전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양민경이 아무리 좋은 패스를 해도 받아주는 동료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고요. 앞에서 공격을 만들어도 뒤에서 수비가 헐렁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닌 태도입니다. 한 경기를 대하는 진지함, 90분 동안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팀을 위해 뛴다는 대표팀의 각오. 이게 바로 지금 중국 대표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민경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은 선수여도 정신적인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 중국 대표팀의 구조 안에서는 결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표팀은 스타 한 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스타가 정신적으로도 팀을 이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민경 선수의 발탁. 사실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민낯이 드러납니다. 왜냐? 이 선수가 갑자기 국대로 뽑힌 배경을 보면 중국 축구가 얼마나 기반이 없는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는 유소년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KFA처럼 일관된 육성 정책, 연령별 대표팀 관리, 단계별 교육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표팀 기준? 어떤 선수가 왜 뽑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국내파 중심인지, 실력 중심인지, 아니면 소속 클럽의 영향력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경기 운영 원칙, 감독에 따라 매번 바뀌고, 선발 명단도 예측 불가, 전술 철학도 팀 정체성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기대는 건 뭡니까? 귀화 선수 카드예요. 원래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어야 할 귀화를 지금은 마치 전략의 중심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2023년 아시안컵 8강도 못 갔습니다. 2024년 현재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꼴찌. 이게 바로 시스템 없는 구조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2023 아시안컵 4강 진출, FIFA 랭킹, 아시아 최상위권, 유지 유소년 선수들이 꾸준히 유럽 진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넘게 쌓아온 시스템과 투자의 차이예요. 중국이 진짜로 바뀌고 싶다면 지금처럼 귀화 선수만 바라보는 전략으론 절대 안 됩니다.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양민경 선수, 그 개인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 중국 리그에 적응하고 귀화 절차까지 거쳐 대표팀 자격을 얻은 그 노력,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구는 개인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팀워크가 전부이고
결국은 시스템이 이기는 스포츠예요. 중국은 여전히 개인 카드 한 장으로 팀 전체를 바꾸려 합니다. 한두 명 귀화시키고 그 선수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개인을 키웁니다. 선수를 키우는 건 클럽과 리그, 교육과 코칭, 그리고 팬들의 열정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추원 25년입니다. 이 시대에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즉흥적이고 감에 의존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는 계획하며, 우리는 성장을 쌓아 올립니다. 축구는 결국 시간이 말해주는 싸움입니다. 계속된 실패는 우연이 아니고 계속된 성공도 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실력으로 증명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축구 팬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